예, som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동영 모의고사 시간이 됐는데요. 자, 첫 번째 동영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태까지는 전범위로 하지 않다가 전범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영 모의고사 볼 때 이거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앞선 그 시간들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공부를 하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첫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요약집을 훑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여태까지 봤던 문제집을 훑어본다거나 뭔가, 자, 첫 주에 그 자기가 이제 텍스트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두 번째 주에는 어떤 걸 공부하고 세 번째 주에는 어떤 걸 공부하고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동영 2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시험에 꼭 나오는 우리 총정리 마무리 이론 마무리 특강을 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특강을 하는데 이건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강좌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다면 1년의 총 결산이니까 그 총정리 이론 꼭 시험에 나오는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 마지막 그 특강 이론 마무리 특강을 꼭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또 문제 백선 특강도 이미 촬영해서 백선 특강 올라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꼭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저랑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 특강을 그 이론 마무리 특강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한번 쭉 훑어보고 동영 3주차를 응시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체 내용을 자 전날 쭉 한번 훑어보고 시험을 보시라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그냥 뭐 다른 일 하시다가 막 시험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고요. 자, 동영 1주차 우리 1회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자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2020년도 부동산 관련 조세의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 우리 시험에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재산세 30회 문제에서 재산세 종합 문제에서 물납에 관한 요건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자 올해는 또 분할납부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 역시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각 세목별로. 자 그럴 때 여러분 자 1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조세는 재산세만 해당한다 하는데 OX요. 여러분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맞는 얘기죠. 만자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 물납이요 올해 개정이 됐죠.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납기에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요거 맨날 연습했습니다.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400이다. 그러면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자 7월 30일까지 요 원래 납기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얼마 최소한 250 깔고, 자 최소한 250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그러니까 7월 30일에서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나머지 얼마요? 자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니까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아예 사례를 외워두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150만 원. 자 150만 원을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요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이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 11월 30일까지 700만 원 납부할 수 있다는데, 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로 나눠서 재산세는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이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한 자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죠. 자 그러니까 납기내 자 700만 원 원래 납기내 토지분은 9월 달이 납기니까 9월 달에 9월 30일까지 절반 내고 나머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700만 원 내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예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주택분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50만 원을 납부하고 자 150만 원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역시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제는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 분할 납부죠. 종부세는. 자 그러니까 또 처리 기준은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 말은 종부세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제가 작년에도 맨날 요 400만 원을 예를 들었었는데 자 원래 납기는 최소한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한 250 깔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죠. 종부세 납기는. 그래서 이때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자 납부기한제라서 2개월이니까 종부세 분납기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연도 6월 15일이요. 납부기한제라서 6개월이니까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죠? 양도소득세 자 우리가 또 종부세는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된다는 거.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된다는 거.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자, 납세무 성립시기에 관한 동일한 납세무 성립시기가 동일한 세목으로만 옳게 묶인 거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자 올해 조세 총론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고 또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는 가산세와 가산금 또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특히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납세무 성립 시기 자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는 동형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제가 계속 이제 성립 시기는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성립 시기 또 확정에 대한 얘기, 소멸에 관한 얘기를 계속 또 우리가 1주차부터 4회차까지 해가지고 제가 계속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건데요. 먼저 첫 번째 1회차에서는 자 납세무 성립 시기 동일한 세목으로 자 옳게 연결된 거였는데 여러분요 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얘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기는 개인이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자, 근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막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제사, 그 다음에 얘는 과세기간 끝나는 때고요. 주민세,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에요. 얘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죠. 주민세 제3분과 또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7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항상 나오면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부세 얘네들은 자 납세무 성립 시기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얘네들은 언제다? 얘네들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가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같은데요. 주민세하고는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납세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디귿, 리을, 미음번. 자, 그렇죠? 5번이 보이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납세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네들 비교해서 정리됩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요. 자, 다음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세목별 내용 중 틀린 거. 그래서 종합 문제로요. 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독립하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다 중요한 지문들이죠. 각 세목 속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택과 관련한 우리 세목별 과세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 고급주택과 별장은 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자, 우리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죠?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고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그럴 때 고급주택 취득세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럼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면 1동의 건물 한 개 동이 자 주거와 주거 이외의 경영주택인 경우에
주거 면적이 60%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하느냐? 자, 쿵쿵 따 버전으로 했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자,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자, 재산세에서 건물 1개 동이요, 1층 상가, 2층, 3층 주거예요. 자, 이렇게 주거 면적이 더 커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겸용주택 어떻게 했어요? 예? 자,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만 주택이죠.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주택이 아니라 주거만 주택입니다.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에서 또 겸용주택 판정할 때 재산세 1동 건물과 똑같습니다. 면적 비례 주거만이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과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1동 건물. 근데 재산세에서 1구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자, 그래서 방 하나가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한 개 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1구라는 것은 구익할 때 그 구예요. 나눠진 구. 그래서 1구의 건물. 그래서 한 개 층이 101호와 102호로 자, 구분이 되어 있다.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1구 건물이 자,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다. 자, 그러면 전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1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1동 건물은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요. 재산세. 자, 그래서 요거 1동 건물 면적 비례 주거만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나오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양도세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고, 1동 건물 재산세는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요. 자, 기준시가 8억 원이며, 자,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60%, 을집은 40%를 임대하는 경우 가배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여러분요, 여기 어떤 거냐? 그러면 공동소유주택과 관련해서요. 자,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주택 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역시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어떻게 한답니까? 부동산 임대업만 달라요.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는 주택 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요. 다만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소수 지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자, 고가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양도세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근데 부동산 임대업만 달라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가 기준시가 8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준시가 9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고가주택이 아니고,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미만이니까 얘는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공동소유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배주택으로 계산하지만, 맞죠, 여러분들? 근데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소유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주택과 관련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총정리 특강 세 번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할 건데, 그때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런 것도 공동소유주택 뭐 이런 것도 겸용주택 다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때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순간에 이거 맞는 지분입니다. 공동소유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일정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뒤바뀌었죠, 여러분들? 자, 재산세에서는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재산이니까 고율의 세율 4%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해요. 근데 종부세에서 종부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에서 주택에는 종부세 주택에는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왜?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급주택 포함이고, 자, 그 다음에 별장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포함한다니까 틀렸습니다. 이게 앞뒤가 지금 뒤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5번 보니까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여러분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주택 잔머리 굴리는 거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요거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다음은 국세이번법상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납부지연가산세 올해 2020년 신설 규정이죠. 개정세법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단 초과환급이나 여기서는 징수 위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국세 지금 올해 납부지연가산세가 국세가 신설이 되는데,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만 해당합니다. 국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방세는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 가산금 규정 있잖아요. 종전에 가산금 규정에 온 거예요.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있었는데, 자,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요거 3% 적용되던 가산금 규정과 또 가산금이라는 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요 가산금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잖아요. 납부기한 지나서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거 적용되던 거. 요게 이제 1일 0.025% 1십만 분의 25로 적용되던 요것이 이제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금, 어떤 때는 또 납부하지 않았다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그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이게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되고. 그리고 중국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두 개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국세에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은 이제 삭제가 되고,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되고, 또 자,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그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건 그대로 있어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인데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없어지고 1일 0.0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두 개 통합됐는데요. 자, 이 3%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3%가 적용되는 것은, 이것은 납세 고지서를,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온 거니까 이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만,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만 요 3%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처럼, 종부세처럼, 자, 정부 부가가세할 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만, 자, 요 3%는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간에 납부지연가산세 이 두 개 합친 게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법정 납부에다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그 기간에다가 0.02% 적용되는 거. 요거 이제 종전에 납부불성 가산세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2번 봅니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요 3%는 요것은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만 3% 적용됩니다. 이것은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온 거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위 1, 2를 적용할 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산금 있잖아요. 지방세 가산금, 고지세 가산금 규정은 이제 지방세만 있는데 고지세 기준 납부기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0.75%씩 적용됩니다. 중과상금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는 60개월인데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요 기간이 5년을 기간을 초과했다면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래서 5년까지만 역시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중과상금은 60개월, 1년 12달로 하면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까지만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 동그라미 1에 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에서 중과상금은 여러분요. 중과상금은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잖아요. 자, 근데 요거 국세는 30만 원이 아니라 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자, 요 납부지원 가산세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세에서 중과상금은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상부터 요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규정과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 비교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 국세 요거 5년 지나면 몇 년까지만 요거 붙는다? 5년까지만. 자,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되고. 자, 체납한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미만일 때 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방세하고 비교해서 꼭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5번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과 1을 합한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종전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한 게 납부지원 가산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요.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 틀렸습니다. 이거 30만 원 아니고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자, 납부지원 가산세는 올해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원 가산세.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요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자, 근데 30회 시험에 작년에 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내용이 또 30회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30회 연달아 요게 나왔는데 31회 시험 또 연달아서 3년 동안 나올 것이냐. 만약에 올해 31회 시험에서 또 이게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치집니다. 라는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나올 가능성은 좀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종합 문제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 봅니다.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법정기일이라는 게 뭡니까? 법정기일이라는 게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조세채권과 지방세, 국세, 세금과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요. 이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 같으면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할 때는 근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 발부 징수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자,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일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어요?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주세, 그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당해세입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작년 30회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얘네들은 자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던 후에 설정됐던 항상 자 피담보채권,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얘네들이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는 피담보채권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해 얘네들이.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근데 자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 당해세가 항상 우선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알고 있는지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재산세. 자 그리고 친구 항상 따라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인데 자동차세나 재산세 부가세로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본세에 따라서. 그리고 자동차세도 있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자, 그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그 보유하는 재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로서 항상 얘네들은 피담보채권마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자,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당해세니까 재산세가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세, 가산금, 체납소음비는 담보가 없어도 다른 공과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 얘네들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이 지자체 징수금 얘네들은 담보가 없이도 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자, 국세하고 지방세는 순위가 같아요. 뭐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떻게 우선하느냐. 조세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보면요.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게 우선하냐?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자,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요게 1등이고 2등이 자 압류한 조세가 2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가 정해집니다.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고요. 자, 그래서 교부 청구한 조세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 문제 보세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29회 시험 때도 물어봤는데 압류한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압류한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권은 담보 있는 조세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렇죠? 담보 있는 조세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4번 봅니다.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소음비, 국세, 가산세, 제한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는데 요거 4번 지문이 올해 2020년 우리 개정세법입니다. 이거 꼭 알아둡니다. 자, 국세는 이제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종전에는 이렇게 징수가 됐었어요. 가산금이었는데, 근데 이제 가산세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징수의 징수 순위는 체납소음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체납소음비가 1등이고 2등이 국세, 그 다음에 3등이 가산세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가산금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제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됐고 가산세 순서로 한다. 그래서 요거 2020년 우리 개정세법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국세 징수 및 징수 순위를 알아둡니다. 이거는 개정세법이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자 피담보채권과 조세권 사이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죠. 법정기일, 신고일이나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은요, 지방세, 국세 어떻게 한다? 우선하에 징수합니다. 그래서 자, 임차 보증금도 얘네들이 법정 기일 전에 확정 일자를 갖추거나 대항 요건을 갖추면 자, 세금에도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맞는 거고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 2020년 개정세법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자, 6번 문제를 봅니다. 6번 문제는 2020년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거. 이건 뭐 항상 뭐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역시 항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60일. 자,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60일에는 증여도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해서, 증여로 인해서 취득에 따르면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자, 그래서 증여도 포함해서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에 신고 납부해야 되죠, 취득세를. 만약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이고요. 자,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런 것도 기억하고요. 2번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할 때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 포인트죠.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신고 납부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또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한 재산일 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 전국모의사도 출제 계속하고. 그리고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이상하게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기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으니까 어떤 게 나중에 허가일이 나중입니다.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언제부터가 포인트인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 요거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대금 완납이 아니라 허가가 있었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입니다. 허가가 있었을 때는 요거 허가일로부터입니다. 허가일로부터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는 건데, 여러분요. 자, 요거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납부가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런 거지. 시험에서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이에요. 대금 완납일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랑 헷갈리라고요. 예정신고 기한하고 헷갈리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이다? 자, 60일입니다. 허가구역에 해제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자, 산출세액의 80%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그죠? 근데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겠죠.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자,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자,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애들은. 어떠든 간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두 번째로 간주 취득의 경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 했을 때, 차량 개장 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증가 했을 때,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처음부터 자기를 싹 드러내지 않고 포탈 이런 게 아싸리 포탈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자,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아예 저 포탈하고 작성했죠.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인데, 이런 토지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애초부터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아예 포탈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할 때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단으로 지목 변경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처음에는 과성에서 모르지만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이거 밭였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맞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싸리 포탈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데, 아까 그랬죠, 제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원래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는데요.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 푸실 때 항상 여러분 시간 엄수하시라는 걸 강조드렸어요, 제가 앞선 강좌에서. 자, 여러분들 시간 엄수해서 문제를 푸셔야지, 뭐 한 10문제 풀다가 잠깐 어디 뭐 이렇게 무슨 볼일 보고 또 와가지고 또 문제 풀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엄수해가지고 문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요. 다음은 공인중개사 갑이 고객의 지방세법상 법인의 취득 등 취득세 중과세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랬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유상 취득하며 2020년 9월 이후 취득하는 경우이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법 개정이 됐죠.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 따끈따끈한 2020년 우리 이번에 개정 내용입니다. 8월 10일 개정된 거,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거 질문,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답글을 달고 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자,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입문서나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뭐 문제집이나 등등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가로 안에 세율이라든가 세부담 상한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해 놓고 뭐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이건 다 삭제입니다. 자, 그것은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려고 나왔다가 개정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종부세 또 소득세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종전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가로 안에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취득세만 이번에 취득세 지방세 개정 법률만 요거만 지금 법이 통과됐고 지금 시행이 됐고요. 요건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개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요 개정 내용. 그래서 요 개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여러분들 제가 문제풀이 과정 8월 달에 촬영한 문제풀이 과정에 제가 취득세 부분에 그 첨부 파일로 아마 올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 다음 카페에도 2020년도 우리 개정세법, 그 다음에 또 7월 달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개정 내용,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제 다음 카페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학습자료실에.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1번 질문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조정상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이 표준세율로 해서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농지 외의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요? 4%. 농지 외의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세율 4%. 요것을 표준세율로 해서 해당 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예요. 중과기준세율은 우리가 취등록세 통합하면서 옛날 등록세 있었고 취득세 있을 때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인데 2%죠. 요 2%의 4배니까 몇 프로요? 248, 8%입니다. 그래서 여기 4%에다가 합치니까 여기 4%에다가 8%를 합치니까 몇 프로? 12%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12%로 기억하시되 원래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면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상관없이 무조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무조건 12%로 적용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이요. 법령이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 주택으로서 주택법 중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은 1세대 2주택이요부터 1세대 2주택, 또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3주택,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럴 때는 얘네들 또 역시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이것은 4%죠. 이거 4%에서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프로입니까? 2는 4%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되냐? 12%, 요거 8%로 중과사입니다. 8% 세율로 중과사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3번이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상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상적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럴 때는 역시 또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 요거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4%라고 그랬죠. 요 표준세율로 해서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예요. 2%의 4배니까 8%고 4% 플러스 하니까 12%로 중과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요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을 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쭉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요.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요. 1세대 2주택까지는 얘네들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표준세율. 그래서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01에서 2.99%까지, 또 그 다음에 9억 초과했을 때는 3%, 이렇게 해서 1에서 3% 요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요 표준세율 적용하고 1에서 3%,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또 보세요. 이번에는 중과세율 또 조정대상 지역,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요. 조정상 지역 내 요거 1세대 2주택하고, 또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이요. 얘네들은 세율이 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면 얘네들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프로 중과세냐면 아까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 그걸 4%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8%로 중과사입니다. 기억할 때는 8%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라든가 1세대 3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조정대상 지역,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4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과세율 해당되는 중과세율 적용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기에 조정상 지역의 1세대 4주택이다 그러면 이게 여기 보세요.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둘 다 조정상 지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면
이런 표준세율 적용되는 거고. 자, 조동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인데 이 취득하는 주택이 조동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그 마지막에 취득하는 게 조동상 지역 내에 있을 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 조동상 지역에 있거나 모두 조동상 지역 외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요. 이런 경우에는 12%로 중과세합니다. 12% 중과세하고. 자, 그다음에 법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취득은 조동상 지역 외에 관계없습니다. 법인의 취득은 법인이 취득한다. 법인의 취득은 조정대상 지역 내외 관계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낸지 왠지 저 관계없이 조동상 지역 내외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12%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개정 내용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하시고요. 아셨죠? 어떤 중과세율이 정되는지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사진으로 찍으시던가 하셔가지고 딱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4번 지문 보니까 7번 문제 4번 지문 1부터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주택 분양권은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는데, 여러분요. 자, 여기 보세요. 올해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자,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 몇 주택 보유하느냐 그 주택 수에 가산을 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내요. 다만 나중에 이제 아파트 완공돼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거지. 자, 근데 1세대가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냐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분양권 하나가 있고 또 주택을 하나 취득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취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겁니다.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자, 그래서 주택 수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가산한다. 5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부터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틀렸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다 뭐 그냥 신탁해버리고 자기 명의로 주택 안 남겨놓고서 주택 취득하는데 조동상 적용돼서 또 주택을 취득하는데 1세대 1주택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로 계산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둡니다. 이런 거 시험에서 수탁자의 주택으로 가산한다고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여러분. 5번이 자,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 내용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번 문제 5번 정답이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세율 중에서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인데요. 자,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례세율에 관한 겁니다. 특례세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례세율은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특례세율은 보세요. 특례세율은 어떤 경우에 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지 이거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이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드릴까요? 이쪽에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쪽 한번 멀리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2010년도까지 A라는 사안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A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요. 자, 예전에 취득세가 있었고 예전에 등록세가 있었을 때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과세 안 했습니다. 이거 과세 안 했어요. 옛날 취득세는 2%였는데 과세를 안 했습니다. 형식 취득이라고.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등록세는 등기를 공짜로 해줄 수 없죠. 이거 과세가 됐습니다.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세무관서에 따라 취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통합했을 때 종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상산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0에 이 표준세율에는 자, 취등록세가 통합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잖아요. 중과 기준세율이요. 자, 그래서 2%, 요 중과 기준세율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세율이라고 그랬어요. 연결회사 같은 역할을 하나. 그래서 요거 2%를 빼요. 그러면 여기서 요 표준세율에서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세 비용만 과세되는 요거죠. 똑같습니다. 종전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자,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예,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어요.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2%만.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표준세율 A3과 B3을 섞어놓고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A3과 B3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번호 합유물, 공유물의 분할. 자, 단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여러분, 합유물이나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럼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자기가 나눠 가진 거잖아요. 형식적 취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이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요거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것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다. 이거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항상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임시건축물도 항상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아닙니다. 요거 중과 기준세율 과세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에도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니까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존속기간 자, 1년 이내일 때는 임시건축물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하고 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요 과세랍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요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2%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 되는 경우죠. 그거 정리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여러분, 요 디귿본 있잖아요.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자, 그동안 공부했던 분들 우리가 뭐냐면 요거는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성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가치가 증가했을 때 다만 건축물 건축의 수반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랬을 때는 그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이런 것들이 정원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이랬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요거 2020년 개정세법 요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요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요거 어떤 세율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요게 추가가 있습니다. 디귿번 꼭 알아둡니다. 요거 그 간주 취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이 토지 소유자 취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야 된가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임시 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이런 것들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럴 때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딱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당연히 니은 디귿 리을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꼭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시험에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요.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취득세 세율이 주택 유상거로 인한 세율 표준세율 1에서 3%, 1에서 3%까지 그 세율 적용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만 1에서 3% 표준세율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로 인한 취득 시 그 세율이요? 어떤 경우만? 자,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1세대 1주택 취득할 때만 2주택부터는 중과세니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이렇게 표준세율 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법인 아니고 법인의 취득은 무조건 중과세니까 개인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시가 9억 8천이고 신고가액이 7억 5천이고 시가 순액이 5억 5천이다. 그러면 자, 어떤 걸 과세 표현합니까? 여러분 시가 순액보다 높게 신고됐으니까 취득세는 원칙 유상취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뭐예요? 일반 조건에는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억 5천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매매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20 그랬는데 2%.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 가격이 6억 초과 9억 원이할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우리가 취득하는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 원 이하다. 자, 그러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요? 요거 1%예요. 물론 요게 이제 요때 요 주택은 여러분, 요때 요 주택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조정대상 지역은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요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또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요거 1세대 2주택만 이렇게 표준세율 1에서 3%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8%, 3주택은 12% 중과세고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8%, 4주택은 12% 중과세잖아요. 2주택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만 주택 유상거래인 취득가격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6억 원이야 1%고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다.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9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 세율은 요거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냐? 취득 당시 주택 취득하는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자, 3분의 2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00분의 1, 백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자, 여러분 아예 제가 딱 외워두는 게 외워두라고 한 게 있어요. 어떤 걸 하나 외워두냐면 자, 7억 5천일 때 요거 자, 보세요. 취득 가격이 만약에 7억 5천이다. 자, 딱 외워둬야 돼요. 7억 5천이다. 7억 5천. 7억 5천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7억 5천일 때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다. 2%. 요거 외워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외워두셔가지고 봅니다. 이걸 딱 외워두셔가지고 만약에 취득 가격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고 만약에 7억 5천보다 크고 9억 원 이하일 때 7억 5천보다 크면 2점 몇몇 프로. 딱 그래서 7억 5천일 때를 외워두라고 그랬습니다. 2%라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7억 5천일 때는 2%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7억 5천보다 크면 2점 몇몇 프로.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 이제 주택의 취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몇 프로가 적용되냐 그러면 초과했다 그러면 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다 이렇게 외워둡니다. 1에서 3%까지 취득가에 따라 이렇게 적용되는데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자 하여튼 1.01에서 2.99%까지인데 7억 5천일 때 2%로 기준으로 해서 딱 외워두시면 되고 9억 초과면 3%입니다. 이렇게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 이렇게 1에서 3%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만 그렇다?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만 이런 세율 적용되고 그 넘는 주택들은 이제 주택 수가 이거보다 더 많으면 중과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 취득한 가격이 7억 5천이니까 매매해서 주택을 취득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주택이니까 표준세율 적용되고 몇 프로요? 2%. 7억 5천일 때 2%.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옳게 연결된 거 1번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팔. 자, 그래서 상삼팔 농지면 상삼, 네? 상삼팔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농지일 때는 상삼 2.3%고 농지 이외의 것은 상삼팔 요거 1,000분의 28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상삼 8이 돼야 되고 주택이니까.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했다면 1,000분의 28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주택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증여로 취득한다. 증여받아서 그러면 12%로 중과세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데 예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취득한다. 그러면 일반 이제 증여로 인한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증여로 인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 이렇게 외웠잖아요. 무독립 815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무독립 8 이렇게 였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2.8%고 2.8%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15 1.5%에다가 이건 등기비용 외운 거니까 2% 플러스해서 일반인이면 무독립 815 3.5%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독립 8,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무독립 8 아니고 1호 3.5%가 됩니다. 1,000분의 35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자, 그런데 하여튼 주의할 것은 이제 올해 2020년 이번에 개정된 것이 어떤 거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12% 중과세예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증여로 주겠다. 그 1세대 1주택 딱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배우자나 그 배우 소유자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자, 중과세 12% 중과세하지 않고 이거 무독립 8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3.5%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03, 빵3, 0, 3시계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0, 3이니까 1,000분의 어떻게 돼야 돼요? 23, 2.3%가 돼야 됩니다. 0, 3시계 2.3%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했다. 신축은 원시 취득이죠. 원팔. 자, 그래서 1,000분의 28, 2.8%가 되죠. 원팔. 신축했다. 원시 취득 원팔 2.8%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시요. 자, 이렇게 외워둡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인데 자, 앞부분은 개정 내용 설명을 하고 좀 해설이 좀 길고 그랬는데 잠깐 쉬었다가 10번 문제부터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